같은 사주인데 인생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보살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두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사는 걸까?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주팔자가 똑같다면 운명도 똑같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보살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같은 사주를 타고났더라도 그 사주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같은 악기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명곡을 연주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소리만 내는 것처럼요. 특히 2026년 병오년은 많은 변화의 기운이 흐르는 해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보살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가 앞으로의 3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왜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2026년 병오년에 보살님이 주목해야 할 흐름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보살님의 2026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같은 사주, 다른 인생,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주는 지도일 뿐, 길을 걷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보살님, 먼저 명리학에서 말하는 사주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사주팔자는 태어난 해, 월, 일, 시의 천간지지로 이루어진 8글자입니다. 이 8글자 안에는 오행의 균형, 십성의 배치, 육친의 관계가 모두 담겨 있죠. 그런데 보살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주는 운명의 설계도라기보다는 타고난 기질과 가능성의 지도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둘 다 일간이 간목이고 월지에 임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목의 기운이 강한 사주로 보입니다. 목이 강하다는 건 성장하려는 욕구가 크고 진취적이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확장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이 목의 기운을 학문에 쏟아 학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은 사업에 쏟아 사업가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술에 쏟아 작가가 되었을 수도 있죠. 사주는 같지만 그 기운을 어디에 집중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육갑의 흐름과 개인의 선택. 보살님, 명리학에서는 육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육갑은 10간과 12지지가 조합되어 만들어지는 60개의 간지 조합을 말하는데요. 이 흐름이 60년을 주기로 반복되면서 큰 시대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병화와 오화가 겹치는 해로 불의 기운이 아주 강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급하거나 충동적인 면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입니다. 같은 병오년생이라도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기 조절을 배운 아이는 그 열정을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그 에너지가 파괴적으로 표출될 수도 있죠. 사주는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어떤 땅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나무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대운과 세운의 영향. 보살님, 사주를 볼 때 우리는 원국만 보는 게 아닙니다. 대운과 세운이라는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원국이 타고난 기질이라면 대운은 10년 단위로 찾아오는 큰 흐름이고 세운은 매년 찾아오는 한 해의 기운입니다.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현재 어떤 대운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국의 재성이 약한 사주를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지금 재성이 들어오는 대운에 있어서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비겁이 강한 대운에 있어서 오히려 돈이 새는 시기를 겪고 있을 수도 있죠. 이처럼 같은 사주라도 현재 타고 있는 시간의 파도가 다르면 경험하는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천적 노력과 환경의 역할. 보살님, 명리학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천적 기질과 후천적 노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진짜 운명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주의 식상이 강해서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재능을 갈고 닦지 않으면 그저 말만 많은 사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꾸준히 글쓰기를 연습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면 훌륭한 작가나 강연가가 될 수 있죠. 또한 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교육 시스템이 다르고 사회적 기회가 다르니까요. 명리학은 이런 환경적 요인까지 모두 고려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선택의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삶. 보살님, 결국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주는 우리에게 당신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관성이 강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타고난 리더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리더의 자리를 피하고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선택한다면 그 리더십은 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상이 약해서 표현력이 부족한 사주를 가진 사람도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한다면 훌륭한 소통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는 출발선을 알려주는 것이지 결승선을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주, 다른 삶의 의미. 보살님, 그렇다면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명리학이 결정론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사주는 우리에게 가능성과 경향성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시기에 이런 기운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2026년 병오년의 강한 화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진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운을 아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맞게 조율하는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 보살님이 주목해야 할 흐름. 병오년의 기운, 무엇이 특별할까요? 보살님, 이제 2026년 병오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병오년은 천간의 병화, 지지의 오화가 자리한 해입니다. 화의 기운이 두 겹으로 겹친 시기로 명리학에서는 염상격 또는 왕지에 앉은 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의 기운이 이렇게 강한 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변화와 변동의 기운이 큽니다. 불은 정지해 있지 않고 계속 타오르며 움직이죠. 2026년은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열정과 추진력이 강해집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계획을 실행하기에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의 기복도 커질 수 있습니다. 화는 감정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기쁨과 슬픔, 희망과 실망이 교차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주와 병오년의 관계. 보살님, 중요한 건 이 병오년의 기운이 보살님의 사주와 어떻게 만나느냐입니다. 일간이 간목이나 을목인 분들에게는 병오의 화 기운이 식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목생화의 관계로 보살님의 에너지가 밖으로 표현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이나 자기 표현에 유리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일간이 병화나 정화인 분들에게는 비겁으로 작용합니다.
동료나 형제,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질 수 있고 경쟁이나 협력의 기운이 함께 올 수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움직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일간이 무토나 기토인 분들에게는 인수로 작용합니다. 배움과 학습의 시기가 될 수 있고 정신적인 성장이나 자기 개발에 좋은 흐름입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시기에 적절해 보입니다. 일간이 경금이나 신금인 분들에게는 재성으로 작용합니다. 재물운이 움직이는 시기가 될 수 있는데 투자나 사업 확장을 고려할 수 있는 때로 보입니다. 다만 무리한 확장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간이 임수나 개수인 분들에게는 관성으로 작용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적 위치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책임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세가 중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대운과의 조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보살님, 병오년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보살님이 현재 타고 계신 대운과의 조화도 함께 봐야 합니다. 만약 보살님이 지금 목이나 화대운에 들어가 있다면 병오년의 기운이 더욱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활동성을 높이되 과열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반대로 금이나 수대운에 있다면 병오년의 화 기운이 대운과 상극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급하게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기다리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토대운에 있는 분들은 병오의 화 기운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화생토의 관계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대운은 10년 단위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세운인 병오년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운과 세운을 함께 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월별 흐름, 어느 시기가 중요할까요? 보살님,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월별로 흐름이 다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시기는 4월 임진월, 7월을 미월, 10월 무술월로 보입니다. 4월 임진월은 수와 토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병오의 강한 화 기운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급했던 일들이 안정을 찾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때로 보입니다. 7월 을미월은 토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한 해의 중간 결산을 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상반기에 시작한 일들을 점검하고 하반기 방향을 조정하기에 적절해 보입니다. 10월 무술월은 토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면서 마무리와 정리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살님의 사주에 따라 중요한 월이 다를 수 있으니 개인 사주를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합과 육해, 관계의 흐름. 보살님, 2026년 병오년에는 인간관계의 변화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화와 합을 이루는 것은 미토입니다. 오미합이라고 하는데 이는 화합과 협력을 의미합니다. 사주에 미토가 있는 분들은 2026년에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기존 관계가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오화와 해를 이루는 것은 자수입니다. 좌우충이라고 하는데 이는 충돌과 변동을 의미합니다. 사주에 자수가 있는 분들은 2026년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거나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낡은 것을 깨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또한 오화와 형을 이루는 오화, 묘목, 유금의 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영이나 물의 기운이 있다면 올해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건강과 감정 관리. 보살님, 병오년은 화의 기운이 강한 만큼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화가 과하면 심장이나 혈압, 눈과 관련된 부분을 주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주에 화가 이미 많으신 분들은 올해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감정의 기복도 클 수 있는 해입니다. 화는 감정과 열정을 상징하는데
이 기운이 강하면 기쁠 때는 매우 기쁘고 힘들 때는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을 혼자 담아두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산책처럼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택의 기준, 무엇을 중심에 둘까요? 보살님, 2026년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좋을까요? 첫째, 내 사주의 희신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희신은 내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 필요로 하는 기운을 말합니다. 병오년의 화 기운이 내 희신과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좋지만 만약 기신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둘째,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화의 기운이 강한 애는 충동적인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하루 이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조언을 구해보세요. 때로는 객관적인 시선이 더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을 잘 보내는 마음가짐. 보살님, 마지막으로 2026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면 좋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의 기운이 강한 애는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2026년은 변화의 해입니다.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게 불안할 수 있지만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셋째, 나만의 속도를 지키세요. 다른 사람이 빠르게 나아간다고 해서 조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살님의 사주는 보살님만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떠올려 보세요. 힘든 순간에도 감사할 것을 찾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보살님, 2026년 병오년은 분명 강한 에너지가 흐르는 해입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보살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이 선택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주는 지도일 뿐 길을 걷는 건 우리 자신이니까요. 보살님의 2026년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그리고 보살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실 수 있기를 조용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